제22장 아수라 귀기소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아수라 귀기소 3화. 이건과 왕정철은 1회 후에 소림사에서 치러진 다비식에 참석하였다. 소림사는 보통 소림사의 방장이 죽었을 때 상당한 규모의 다비식을 치른다. 하지만 소림사의 방장 스님이 죽지 않았으나 소림사는 굉장한 규모의 다비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그것은 소림사 속가 제자의 대표였던 중원전장 총주아오진노의 다비식이었다. 이거는 사실 불교의 부처를 믿지 않았다.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불교의 윤회를 믿지 않았으며 불교의 무소유와 자비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의 한계를 알아서일까? 아무튼 자신의 유일한 친구의 죽음과 그가 섬겼던 소림사, 그의 죽음을 소림사의 다비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고, 이거는 방장에게 찾아가 하오진노의 죽음에 소림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다비식을 부탁하였다. 물론 소림사는 하오진노의 죽음에 다비식을 준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장이 죽었을 때와 같은 다비식이 아닌 보통 지역 유지나 관급 인물의 죽음으로 치렀던 다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최고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거는 방장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으니 누가 알았겠는가. 허허, 이는 강호에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기사였다. 이거는 바로 소림사의 최고 무공인 달마의 역근경과 세수경의 주애를 만들어 주었다. 이건의 주애는 방장이야 장경각주, 보리원, 반야원, 달마원 등 책임지고 있는 모든 원로가 이건의 주애를 보고 대경하였다. 특히 달마원 최고 원로 해원대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건의 주애를 보고 펑펑 울고 하루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만큼 이건의 주애는 매우 정확했고 또한 매우 심오했는데, 중원 무림에 광풍이 불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중원 무림의 전란의 소식이 있었는데, 정파 연합의 무림맹과 사도 무림의 연합체인 혈맹이 벌이는 국지전은 이미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전면전 전쟁이 조만간 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은 매일 같이 입소문으로 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소식보다 중요한 것은 요지궁이 중원전 기류를 연합하여 기녀들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중원에 발족하였고, 또한 광서, 광동, 복건 등 중원의 해변 마을을 중심으로 왜구들이 올라와 방화, 약탈과 살인과 인신매매 등을 위한 양민 포획 등이 빗발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서성 일대의 사이비 종교들이 불길같이 일어나 중원 전역의 포교 활동이 극심하였고, 원나라와 주원장의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처처의 핍절과 기근이 중원 전역을 덮쳤으며, 각 지방에 이런 피죽도 먹지 못하는 양민의 고려를 빨았던 각 지역의 호족들도 암담한 중원의 시기에 한몫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현재 중원은 총체적 난국이라 감히 말할 수 있었고, 이 시기에는 중원 강호 무림에는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자신의 발등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았는데 그 종이는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돌아다니다가 이건의 발등에 붙었고, 이거는 종이를 손에 들어서 읽어내려간다. 강호 무림이는 보아라. 과거 낙양은 위나라 시절 낙양으로 천도하여 고도를 이루었고 열국의 나라가 이곳 응천부를 설립하였으니, 그 중에 위나라는 북쪽 선비족이 세운 나라이며 그들은 평소 한족을 흠모해서 그들 스스로 민족성을 포기한 바 그들의 역사는 우리 한족의 역사가 되었느니라. 나 북평왕희는 친히 평소 삼승산청문 승천제와 교우를 나눴고 그의 사업 부탁으로 용문석굴의 친전을 만들어 그의 절기와 그의 복음을 보관하노라. 엥? 뭐야? 드디어 팔마문에서 아수라 귀기소라는 것을 만들고 중원 무리민을 꼬드기는 것인가? 이런 녀석들을 봤나. 하지만 중원의 어중이 떠중이 무리민들은 강호 고인의 무공이나 보검, 영약들의 목숨을 거니 안 되겠다. 내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낙양에 가야 할 것 같네. 그런데 하필 용문석굴이야. 내 안식처도 그곳에 있는데 팔마문의 돌머리들이 자신의 장원을 이용하는 것에 아까웠나 보군. 그래도 난 너희들의 꾀에 넘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이놈들. 이거는 혼잣말을 하며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는 팔마문의 계략뿐 아니라 낙양 팔마문의 분원 또한 박살을 내도록 결심한 듯하였다. 사실 이거는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는 몸을 써서 행동하는 것을 꽤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요 며칠 자신이 아끼는 응원과 하오진노를 잃었고, 그래서 이거는 중원을 장악하려는 조직이나 세력은 자신이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갈 것처럼 여겼다. 아무튼 마교가 만든 아수라 귀기소는 이건과 어떤 인연이 있을 것인지. 이제 영웅문이 만들어질 것인데 울처리는 잘 할 수 있을까? 녀석은 워낙 정직하고 사명투철한 인간으로 다시 거듭났으니
그만한 위치에서 도박은 하지 않겠지. 그나저나 영웅문이 자리를 매김하기 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서 낙양과 정주로 가서 일을 본단 말인가. 이거는 우선 소림사에서 내려와 낙양으로 방향을 잡았다. 원래는 먼저 생각한 정주로 갈 생각을 했지만 그는 종전 소림사로 가기 전에 연화봉에서 하나의 운석을 발견했는데 그는 소림사 장경각에서 운석에 대한 기록물을 찾았고 그는 이 운석이 우주신석이라는 보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 어떤 물건으로도 깨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물건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극히 희귀한 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신석이었고 그가 얻은 운석이 바로 우주신석이라는 물건이었다. 이건이 낙양으로 가려는 이유는 낙양의 전통과 유서가 깊은 철공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중원거장 철로노라는 인물이 있었으니 사실 이자는 동방제국의 자손이었다. 그는 황국과 배달국의 머나먼 자손이었으니 황국의 고대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를 아는 중원인은 하나도 없었으며 오직 이것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철로노는 나이가 이미 100살이 넘었고 그가 세상에서 철을 가장 잘 다루는 장인으로 중원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다루지 못하는 재료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낙양으로 가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 자손들에게 자신의 업을 물려주었으며 그저 간혹 의뢰권에 대해 자신의 자손에게 자문만 하였다. 철로노, 이 녀석 짤 있나? 어차피 내가 낙양으로 길을 잡았으니 홍산철장을 들려서 녀석에게 우주신석을 보여줘야겠다. 물론 은퇴한 지 이미 20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녀석에게 새로운 것을 보이면 분명히 우주신석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물건을 만들어줄 거야. 희귀석에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니. 녀석은 뼛속까지 새로운 것만 보면 사족을 쓰지 못하니 말이야. 엥? 뭐지? 이거는 빙그레 웃는 얼굴을 하였지만 바람에 날아오는 혈양을 맞게 되었다. 아이고 참, 이놈의 강호는 하루라도 성한 날이 없네. 이렇게 궁벽한 시골길에도 싸움의 현장이란 말인가. 이거는 중천에 떠있는 해를 보았다. 아직도 밤이 오려면 시간이 꽤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낙양으로 달려갈까? 아니면 싸움 구경이나 할까? 애인 약한 무리를 조금 도와주고 밥이나 얻어먹는 것으로 하자. 비연빙용풍. 이거는 무탄력 경신법으로 도약하여 공중으로 부양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고자 희망하신다면 원스토어북스 어플 내려받으시고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리디북스에서는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어북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